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발가온 1978년 새해. (1977년을) 보내면서 박 대통령은 일기를 썼다. 1977년 12월 31일 맑음. 달력에는 마지막 한 장이 남았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1977년 정사년은 영원한 역사 속에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또 이 밤이 지나면 1978년 무오년이 밝아올 것이다. 지나간 정사년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특기할 웅비도약의 해였다. 민족 중흥의 새 역사 창조의 이정표가 되리라. 종로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금명, 묵은 해는 떠나간다. 그리고 새 해가 밝아온다. 종소리를 들으며 천지신명에게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히 기구했다. 새해에도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총화단결하여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위하여 보람있고 위대한 성공이 있는 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1979년의 대파국은 1978년에 시작됐다는 느낌이 든다. 이 해는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18년, 유신 체제가 출범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월남 적화 직후 일체의 반정권적 행위를 금지시킨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된 지도 4년째로 접어들자 민주화 운동 세력도 공포에서 벗어나 저항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반정부 학생 사건은 1975년엔 10건, 1976년엔 13건, 1977년엔 23건으로 늘더니 1978년엔 31건으로 급증했다. 1978년의 학생 사건 중 3분의 2는 그해 5월 18일에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해 7월 6일에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일어났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는 257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2577명이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임기 6년의 차기 대통령으로 찍음으로써 99.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978년은 또 3대 스캔들의 해였다. 기업 부정, 공무원 부정, 정치인 타락으로 이어진 3대 사건은 유달리 더웠던 이해 여름에 몰려 터졌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구호로 내건 박 정권은 전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중화학공업건설, 새마을운동, 중동건설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증과 성장의 그늘 속 불만은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한미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돌아서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도 내부 반발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음인지 사회의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 성취에 대한 과신과 인사에서의 온정주의로 기울고 있었다. 1978년 1월 1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서울에 있는 버스 안내양들에게 방한복을 한 번씩 선물로 주었더니 그것을 안 지방버스 안내양들이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해서 인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5,000명이나 됩니다. 그것을 내 활동비로 다 해줘서 이달에는 내 호주머니가 벌써 바닥이 났어. 박 대통령은 그 뒤 안내양들의 방한복을 만들어준 회사 사장에게 친필로 감사편지를 보냈다. 태흥무역회사 건태흥 사장 귀하. 어린 나이에 가정 형편이 불어하여 상급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직업전선에 나와서 고된 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을 보내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는 뜻에서 귀사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인데 귀하께서 그 취지를 촌탁하시고 성심껏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물품을 받은 안내양들도 이것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자기들이 맡은 일에 성심성의 열심히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기자가 벌써부터 사전선거 운동이 과열기미를 보인다는 말을 꺼냈다. 빨리 해서 끝내버릴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 부재라고 하다가도 국회를 열면 별별 소리를 다 하더군. 국정감사가 있을 때 같으면 더 시끄러웠을 겁니다. 마치 어사출두한 기분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국회를 전혀 생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국가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신문화를 부흥시켜야 해요.
경제와 정신문화는 같이 발전을 시켜야지 선후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우선 이기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유권자를 계속 풀어놓다가 보니까 일본이 오늘과 같은 반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욕구를 한없이 들어주다가는 그 고삐를 잡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억제하다가 경제 성장에 맞춰서 슬슬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와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화제가 외화 문제로 넘어갔다. 미화는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라도 축적해야 합니다. 통일이 힘겨루기라고 할 경우 김일성과 내가 씨름 경기를 가질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된다면 나는 자신이 있어. 1978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을 가진 날 박 대통령은 일기를 썼다.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정각 중앙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목감기가 아직 완전 회복되지 않아서 음성이 약간 탁하고 막지 못하였으나 강행을 하다. 2시간 50분이 걸렸다. 희망과 자신과 의욕에 가득 찬 새해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그날이 눈앞에 다가서는 것 같다. 국제정치의 경랑 속에서 북뢰가 호시탄탄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긴박한 한반도의 정세, 나날이 각박해가는 세계 경제의 추세,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 속담처럼 제각기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도 신의도 없는 냉혹한 작금의 국제정세. 오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뿐이다. 힘이 없고 힘을 기르는데 힘쓰지 않는 민족은 살아남을 땅이 없다. 이것은 진리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곁에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어두운 지루한 밤은 가고 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밝아온 새 아침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밝은 새 날은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웅비를 기약받은 새 역사의 출발점이다. 금년은 그 중에 한 해다. 물질 문명의 풍요와 발맞춰서 정신문화에도 꽃을 피우기 위하여, 전통문화에도 꽃을 피우기 위하여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맥박치는 문화적인 자주성도 정립해 나가야겠다. 풍요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혜택이 균점되게끔 정책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고, 도의와 인정이 충만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다.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주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정신력을 중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주권 재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권력을 만들어내는 그 국민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선동꾼들에게 넘어가 위선자나 사기꾼들을 뽑아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했다. (1978년 1월 30일) 박정희의 일기에는 아들 이야기가 등장한다. 작년 오늘 지만이를 데리고 육군 사관학교에 갔었다. 지만이는 입교차, 머리를 바싹 깎고 오늘부터 육사생도가 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발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가족이 모여서 들고 있었으니 지만이는 집을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인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 3년 전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부모, 형제 한 가족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것인지 더욱 절감하게 됐다. 단 3남매.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육사에 입교하게 되니 집안이 더욱 호젓한 감을 느끼게 됐다. 1학기만 지나면 매주 외출로 집에 올 줄 알면서도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모두가 큰 이별이나 하는 것처럼 입학을 축하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조반 후 내 차에 지만이를 태우고 같이 육사로 갔다. 날씨가 몹시도 한랭했다. 이제까지 어린애 취급하던 지만이를 육사, 군 학교에 입교시키려고 하니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지 불안하게만 느껴졌었다. 육사 현관까지 가서 몸조심하고 열심히 잘해라 하고 격려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은 퍽이나 허전하기만 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제 늠름한 사관생도가 됐다. 그저께 외출 나와서 의기양양하다. 지난 1년을 통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이란 것을 처음으로 맛보게 됐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의란 다 마찬가지리라. 1978년 2월 3일 박 대통령은 특별한 계기도 없이 비서실장에서부터 청와대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보태쓰라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주었다. 1978년 3월 31일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기자들은 박 대통령에게 외유를 하시라고 권유했다. 박 대통령이 외유를 자주 하지 않아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수행하여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오라는 데는 많으나 가고 싶지가 않아요. 중동에는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지난번 공화당 길전식 사무총장이 중동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아니면 그네라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 하긴 아프리카에서 가봉 대통령이 2번씩 왔다 갔고 그 후에 몇 나라에서 국가 원수가 다녀간 일이 있기는 하지. 기자단은 매년 밖에 나가보지 그래요. 내년에는 내가 남미 지역을 주선해줄 생각이 있는데 어떻소? 참, 총리가 금년에 어디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청와대 나오는 기자는 정치부죠. 어느 부 기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나? 경제부와 국회 출입 기자가 많이 나갑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을 방문할 때 약소 국가의 대통령으로 대접받기가 싫다는 생각이었다. 나라가 부강해진 뒤 당당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들이 주부클럽에서 부녀자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박 대통령은 다시 한국인들의 억척스런 생활력을 언급했다. 여기 천장도배도 여자들이 했어요. 이런 도배 일도 하고 자녀들도 봐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만 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지. 월남전 때도 베트공의 총격이 무서워서 메콩강에서 탄약을 실어 나르는 배는 어느 누구도 타려 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타고 운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르헨티나 기자를 만났던 얘기를 전해주며 자랑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아르헨티나 기자가 서구 문명의 공해를 입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나은 나라가 될 겁니다. 구라파 정치인들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지 않아. 이탈리아에서는 작년에 2,000건 이상의 테러가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이야기가 박동선 사건으로 악화된 한미 관계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동조 대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증언 요구는 그들이 암만 했어도 안 되는 문제야. 외무장관을 시켜서 스나이더 대사에게도 안 된다고 전했어요. 미국이 약속한 무기 지원을 안 해줘도 좋아요. 박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회담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티토가 작년에 김일성을 만난 뒤에 카터에게 미국과 북괴의 협상 주선을 제의했다가 미국이 이에 불응하니까 다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협상을 제의한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때 미국은 약간 흐뭇했던 모양이지만 그렇게 되면 월남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아. 월남처럼 우리가 미국의 뒤만 따라다니게 된다면 무슨 창피겠소.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군하는 마당에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흥미를 보이는 모양인데 북괴와 미국의 협상이 성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키신저가 이야기한 사자회담이라면 또 모르지만 김일성이 일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북괴는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중도의 한국 정부의 참석에 찬성하는 대신 한국 대통령을 바꿀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심산이라는 거야. 김일성이 월남 패망 때 월남에 혼란해진 정정을 잊지 못하고 한반도에 그것을 적용해보려는 심산이지. 미국과 북괴 둘이서 협상한다고 해도 우리가 찬성하지 않으면 그만이야.